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이 현대차 투자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광주시는 노동계를 설득해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성추행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전남 곳곳에서 귀성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노동계 불참으로 현대차 투자 유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시가 노동계를 설득해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초임 연봉이 3,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계 불참 선언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는데도 노동계가 외면했다며 광주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초임 연봉이 2,100만 원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초기 연구 용역 자료에 나온 임금 수준을 한국노총이 오해한 것이라며 현대차와 3,500만 원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00에서 4,000 사이에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사전 분석을 우리가 해봤어요. 사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선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3,500 수준. 광주시는 투자 유치 성공을 위해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노동계와 오해가 있었지만 민선 7기는 다르다며 광주 발전을 위해 한번 믿어달라는 겁니다. 현대차 역시 노동계의 참여가 없으면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한편으론 수천억 원을 들여 차량을 개발했고 공장을 짓기 위해 기술자까지 대기시켜놓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현대차의 의중입니다. 협상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노동계를 설득해 투자를 성사시키겠다는 광주시가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양 정상들이 만나는 장소마다 북한 그림들이 노출되면서 광주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되고 있는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들이 예술교류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관람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출근길은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 며칠 계속 흐렸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긴 하겠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뚝 떨어졌던 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리 귀성길 떠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20.3도로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4도, 장성과 담양도 24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가 24도, 무안과 영암은 23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구례는 23도, 광양과 여수는 22도 보이면서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들이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미 4개 고등학교에서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와중에 또 다른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고생 1000여 명이 다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했다는 발언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에 예쁜 애가 없다. 여성은 학문보다 뜨개질에 관심이 있다. 여자들도 자신들이 원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또 모 교사가 학생들의 손과 어깨 등을 상습적으로 만졌고 어떤 교사는 미투 운동을 조롱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전교생 9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성 관련 발언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해도 그냥 그거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다 뭐 넘어가 버리시니까 막 폭언이나 그런 거 들은 애들은 진짜 선배들을 싫어하는 치료받기도 하고. 광주 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난 게 벌써 올해에만 5번째입니다. 지난 7월 모 여고에서는 교사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 중 교사 2명이 구속됐고 다른 여고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적 조작까지 해줬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첫 사건이 터진 이후 장희국 교육감이 사과했지만 광주 지역 학교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어 시교육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건 근래 들어서지만 교사들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은 수년에 걸쳐 가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이참에 교육청이 모든 학교로 조사를 확대해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의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신일본 죽음을 상대로 소송 중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법원 행정처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재판거래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자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싸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 2명이 남구청을 방문해서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흘째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남구청이 자산관리공사와 301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다음 달 초에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광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교대는 지난주 수요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1순위 후보자 이모 교수 등 후보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교수는 8년 전 교환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교대는 지난 2016년 이후 3번 연속 교육부에 추천한 총장 후보자가 부적격으로 낙마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을 냈던 서구 주민들 중 일부가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화해 권고 판결에 주민과 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민 측 대리인 박도영 변호사에게 그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언제부터였죠? 저희 법인을 통해서 재판을 시작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경에 상무지구에서 17,000명 정도가 1차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상무지구에서 이제 빠진 분들이 있었고 또 서창지구에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합쳐서 2차로 13,000명 정도가 다시 자기들도 소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2차로 들어간 것이 2007년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송이었는데 한 번 패소한 적도 있으시죠? 그때 재판부에서 그때 당시 그 감정 당시에 운행되고 있던 그 전투 기종하고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전투 기종이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면서 일률적으로 오에크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 상무지구는
법원에서 정한 수인 한도가 되지 않아서 그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 감정인이 이제 첨단 기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건데요. 대부분도 항공기 소음 한도를 정하는 웨크르 기준에 대해서 좀 흔들렸어요.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말경에 대구 공항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때 판결에서 85웨클로 대부분의 기준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분들은 총 몇 분이시고 그중에서 얼마나 이 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상무지구하고 서창지구하고 합쳐서 했던 분들이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85웨클이 좀 못 미치는 분들이 지금 기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 인정되는 분들이 한 2만 명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광주공항의 여건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예상이 가능하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 지금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아파트하고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그게 이제 이미 저희가 이번 재판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수인한도가 해당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85웨클에서 90웨클 사이에 있는지 그 이상인지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행된 이 소송의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류들, 신분증이라든가 이제 예금 통장 계좌번호라든가 또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들로부터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그걸 공군 측 국가에다 보내드려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소송인 만큼 마지막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물연대가 경찰이 코카콜라 분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어제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뒤로 꺾고 3단봉으로 가격했다며 폭력 행사를 사고하고 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 코카콜라의 분해 7명은 배차 중지를 통보받은 데 항의하며 대체 인력 차량을 막아서다 지난 19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마치 집회를 방북케 하는 영광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여고생의 사망 원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숨진 여고생 16살 강모양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량인 0.4%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강양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한 뒤 도망친 고교생 2명에게 특수 강간 혐의만 적용했지만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이 나옴에 따라 강간 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75살 이모 씨가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승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휴일로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가장 분주한 곳은 떡집입니다. 한가위 대표 음식인 송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가 20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하면은 달이잖아요. 그리고 송편도 달을 대표하는 음식이라서 아마 송편 하면은 추석이겠죠. 연휴의 시작인 주말.
전남 농업박물관에서는 오색 빛깔의 송편을 손으로 직접 빚어볼 수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은 남악의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펼쳐집니다. 소박한 민요와 신명나는 상모놀이에 이어 경쾌한 북소리를 느낄 수 있는 타악 공연까지 남도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붓끝으로 이어진 먹은 종이 위에서 나만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목포와 진도에서는 예향 남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에 가족들과 시간이 날 때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가위에도 박물관들은 살아있습니다. 안에서는 전시, 또 이렇게 문을 나서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남도. 추석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준비가 한창입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추석 연휴 기간에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문화원에서 보름달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전통놀이 체험 등의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 더빙쇼와 시네마 콘서트 등 전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고 연휴 기간에는 월요일에도 휴가 나지 않고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피로를 풀 수 있는 남도 온천 여행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여행 같이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천 여행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광주 주변에 온천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 근교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화순하면 백아산과 적벽 가까이에 화순 온천이 있고요. 그리고 담양은 금성산성 산행 후에 다녀볼 수 있는 담양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순천엔 황금 들녘을 함께 이렇게 따라서 다녀볼 수 있는 나간 온천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성엔 율포의 해수 온천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영광엔 지금 불갑사에 상사화가 아주 한창이잖아요. 그럼요. 이 상사화도 보시고 그리고 또 백수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즐기고 여기에 또 해수 온천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정리를 네. 해보니까 꽤 있네요. 네. 그러면 어디 먼저 이번에 가볼까요? 네, 광주에서 가까운 여기 화순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순 백아산은 흰 거위들의 무리를 지어 있는 듯 굉장히 멋진 곳이 바로 화순 백아산인데요. 아름다운 가을 풍광과 아주 잘 어울려서 최고의 가을 산행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또 백아산 명물로 또 하늘다리가 있는데요. 네. 이 하늘다리는 화순 팔경으로 이렇게 빼어난 경관을 또 자랑하고요. 여기에 또 하늘다리에선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이곳에 지리산과 그리고 또 무등산 그리고 또 백운산 그리고 모우산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조망할 수가 있는 아이고, 것입니다. 네. 또 백아산 서쪽 아래 사계절 또 썰매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백아산 관광 목장리도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 또 15분 거리에서 화순 온천랜드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화순은 가볼 만한 곳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디를 네. 또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화순하면 또 적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적벽은 또 예약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다녀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 예약 없이도 다녀볼 수 있는 적벽이 있습니다. 바로 무렴적벽과 창랑적벽인데요. 이곳 무렴적벽과 창랑적벽은 유구한 세월의 흔적을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랑적벽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쉼터 가 마련된 전망대가 있는데요. 네. 이곳 전망대에서 아주 이른 아침 물 한 개가 번져오는 이 창랑 적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네. 이곳인데요. 이렇게 10월 5일부터는 또 적벽 축제가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기간에도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온천 한 곳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포성의 회천으로 넘어가서 율포 해변에 이렇게 방풍림으로 멋진 소나무가 반기고 여기에 은빛
모래가 아주 굉장히 멋진 곳이 있는데요. 9월부터 오픈한 율포 해수 녹차 센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연휴 동안 이곳에 다녀서 피로도 좀 풀고 오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율포 해수 녹차 센터는 또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기존 녹차탕의 2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또 테라피 시설로는 스톤 테라피, 그리고 또 황토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아쿠아토닉, 또 야외 노천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피로를 개운하게 풀고 올 수 있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뭐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맞아요. 네. 명절 후유증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자, 온천 후에 그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또 둘러볼 만한 곳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또 포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녹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계단식 이거 녹차밭 다원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각종 드라마나 영화 또 CF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돼보는 시간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차밭의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이곳 전망대에서 보면 이른 아침 물안개와 함께 번져오는 이 차밭의 풍광이 청량감과 함께 맑고 깨끗한 어떤 이미지를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 주말부터 또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휴 내내 우리 엄마들 또 아내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점수를 딸 수 있는 여행이 온천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휴 마지막을 이렇게 기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온천 여행을 함께 다녀보는 것도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곳은 다 가봤는데 네. 이 고성을 제가 안 가봐서 네. 이곳이 그래요? 가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때렸습니다. 땅볼을 추격적으로 느리게 구릅니다. 2루 그리고 2루에서만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2구 타격 센터 쪽으로 중견수 앞에 적시타. 자신의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가는 최원준. 기아 타이거스가 한 점 차로 바로 접근합니다. 142km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큼지막한 타구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탐장은 직접 때렸고 2루까지 김민식이 갑니다. 2루 맞고 3루까지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3루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김선빈이 뛰어낸 공은 멀리 갑니다. 센터 쪽 중견수 오른쪽으로 잡아냈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뒤로 탐장 맞고 떨어집니다. 최형우의 적시타. 기아 타이거스가 이렇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주찬의 타구 스윙이 가볍게 돌았고 좌중간 완벽하게 갈라냅니다. 이범호 뛰어냈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나성범 잡아냈습니다. 3루자가 홈으로 스타트. 최형우 풀카운트 피치 때렸습니다. 내야 건넜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김선빈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최형우의 타점.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타이거스입니다. 2구 때렸습니다. 걷어 올린 타구 멀리 갑니다. 센터 쪽 뒤로 중견수 뒤로 탐장 맞고 떨어집니다. 박준태의 위치가 3루 돌았습니다.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스의 해결사 최영우가 오늘의 경기를 끝냈습니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의 고유자원과 정보문화 기술을 융복합해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정보문화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정보문화 전문가들은 혼합 현실을 활용한 3D 영상 등 최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전국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에서 일본 정보통신 취업 과정을 운영합니다. 광주무역회관 7층 교육장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되는 일본 IT 취업 과정은 광주광역시와 지역대학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 특화 잡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5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JB금융지주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광주은행의 일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JB금융주식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한 주는 JB금융지주의 주식 1.88주로 교환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고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26일에 신주가 상장되고 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밀착 보도를 통해 타 방송사와는 차별되는 대안 제시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광주 MBC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남구청사 상업시설 논란 등에 대한 심층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안 제시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광주 MBC 프로그램이 지역성을 갖추면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